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참 우울한 날입니다. 하늘은 흐릿하게 비는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고요. 또 아, 아, 지금 오후 4시 44분 시계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4시 44분 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숫자 아닙니까? 죽을 사자 아주 그냥. 외국에서는 악마의 숫자면 666인데 저에게 있어서 악마의 숫자는 4시 44분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가 4시 44분을 보게 됐네요. 가뜩이나 오늘 또 흐릿하게 비도 계속 내리고요. 추적추적 내리고, 아울러 또 오늘 라면을 하루 동안 라면을 2번 먹은 것 때문에 통풍아리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아울러 또 조만간에 또 이번 달 안에 또 내야 될 공과금 요금 때문에 좀 고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의 할 이야기는 갑자기 우울해져 죄송해요. 오늘의 할 이야기는 뜬금없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윤호의 구멍은 뭘까요? 콧구멍, 귓구멍, 똥구멍 아닙니다. 여기 마음 주제의 말 그대로 20살 때 꼭 해야 하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좀 먹고 그러면은 괜히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서 그때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요. 꼭 20살 초년생 때 꼭 해주시길 바라는 걸 적극 추천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신 발언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은 염색을 해보셨습니까? 노란색, 파란색, 요즘 말하는 빨간색, 갈색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귀를 뚫어 보셨습니까? 오늘 윤호의 구멍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귀 뚫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뒤늦은 사회생활을 할 당시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귀를 뚫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그 시발점에 대해줬던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 이준기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CF나 그런 걸로 많이 남자보다 예쁜 남자로 한창 인기 머리를 했을 당시에 이준기가 그 하고 다니던 귀걸이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준기 귀걸이라고 해서 한창 이게 11번가나 홈쇼핑몰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렸어요. 진짜 은도 아니고 가짜 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은은 더 비쌌겠지만 그 남자들이 양 옆으로 이게 귀걸이를 하고 이 십자가를 항상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불교 신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귀에다 걸고 다닌 적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귀를 뚫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했거든요. 남자가 무슨 귀걸이를 뚫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어머니, 저 살아 생전에 20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동생처럼 염색을 하면서 반항을 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은 없는데 한쪽만 뚫게 해달라, 한쪽만 뚫고 싶다, 이게 또 혈액순환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은 귀걸이를 빼겠습니다, 학답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특별히 제가 뭐 사고 친 적도 없고 뭐 그런 적도 없으니까 인정을 해주시고 이제 귀 뚫는 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여동생한테 귀를 뚫러 갔습니다. 아무 귀걸이 샵 가면 해준다 그래서 그때 어딨지? 종로 2가? 여러분들 알 때 제가 종로 2가나 3가를 항상 잘 배회할 때다 보니까 그때 귀를 뚫어 갔었죠. 가가지고 귀를 뚫었을 때 어떻게 뚫었냐면은 처음에 동생이 하는 말로는 뭐 곤충같이 된 걸로 귀에다 대가지고 물려가지고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데는 귀를 어떻게 뚫었냐면은 아주머니가 귀를 막 만지작만지작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큐빅 박힌 거 이걸로 그냥 쿡 하더니 아픈 거 모르겠더라고. 손톱으로 꾹꾹 누르면서 귓볼 아래를 막 만지작거리다가 뚫었는데 이렇게 뚫었다고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귀 뚫고 나서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뚫고 난 후에 그것도 겁이 나더라고. 뭐였냐면은 기아리라고 그러죠. 기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병입니다. 기병. 이런 식으로 귀가 좀 고름이 차거나 가끔 고이거나 차거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생사를 뚫고 쇠붙이가 들어간 건데 쇠붙이하고 그 귀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이게 공간에 생사를 뜯은 거기 때문에 아물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 곱는다고. 그렇다고 여동생 하는 말이
귀 뚫었다 해서 귀걸이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귀가 또 막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귀를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은 귀를 뚫을 때 그 총으로 해서 권총식으로 이렇게 뚫었다는 데서 했다는데 여기는 그렇게 뚫은 거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몇몇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제가 아는 그때 당시 지인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알고 지냈던 여자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날 때라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수다를 많이 아줌마처럼 많이 떨 때여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그 바늘에다 실을 껴가지고 귀를 이렇게 뚫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아프게 뚫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귀를 뚫게 된 상황에서 정확히 이틀 3일 되니까 나중에는 만지지도 못할 만큼 얼얼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하는 말이 이제 에탄올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보였던 여기다가 이제 화장솜이 있어요. 화장솜으로 해서 알코올로 소독을 하거나 면봉을 묻혀서 항상 소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귀걸이를 꽂아도 이게 다행히도 이제 가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이나 겨울. 왜냐면 여름에 하면은 땀이 나기 시작하면요 귀 뚫은데 곰겨가지고 고름이 막 나와요, 누런. 그래서 나중에 저도 가을에 뚫었지만은 겨울 지나고 난 후에도 이제 여름철 다가올 때까지 제가 기아를 진짜 오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아를 한번 하면은 한 일주일이나 보름 안에 다 낫는다는데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아팠던 게. 그래서 소독을 매일같이 해주고 심지어 그 귀걸이 여기 뒷부분에다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발라서 귀에다 넣었어요. 빨리 새살 나라고. 근데도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귀아리를 한 2, 3개월 했어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피어싱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확히 제가 3개월 동안 귀걸이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뚫어졌던 거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다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뭘 했냐면은 이중귀 귀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귀에 걸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귀 거는 사람들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제 명칭을 제가 몰라서 이걸 스샷을 했는데요. 헬릭스, 데이스, 트라거스, 룩 뭐 이런 게 뼈 연골 같은데 이런 데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귀걸이를 하다가 여동생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미아에 있을 때였는데 오빠 한번 피어싱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러더라고요. 에? 피어싱? 야, 피어싱은 구멍 넓혀지는 거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어싱이 일반 귀걸이에 비해서 굵기가 그 뚫리는 그 구멍 굵기보다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저는 예전에 막 땡그랗게 해가지고 귀볼을 구멍을 뚫는 것도 봤고 막 심지어 피어싱 하면은 인식이 안 좋은 게 귀걸이하고 다르게 안 좋은 게 그거잖아요. 코에다도 하고 막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혓바닥에서도 하고 눈썹 위에다도 하고 막 턱 밑에다도 하고 코에다도 하는 걸 피어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런 말로 현혹을 좀 시키더라고요. 귀걸이를 하니까 지금 오빠는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름 때마다 제가 다한증이 있으니까 여름마다 기아리를 해서 귀에서 막 고름 차고 맨날 소독을 해도 잘 안 나니까 한번 구멍을 좀 넓혀 봐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를 암묵적인 암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못된 고양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미아역점에 있는 그 피어싱 및 귀걸이 액세서리 샵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피어싱을 이제 무난한 걸 하나 사가지고 동생이랑 이제 같이 그 제가 그 식당 얘기했었던 그 수봉 냉면집이라는 데 가서 돈가스를 시키고 저는 또 물냉면 시키고 이제 먹고 있을 때 동생이 그 피어싱을 한번 제 귀에다가 귀걸이를 빼고 그걸 꼈는데 푹 하고 들어갔는데 피가 좀 나더라고요. 동생이 말로는. 그 순간 놀란 거예요. 더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피어싱을 하니까 그 아픔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애써서 가서 또 다시 소독을 하고 또 피어싱을 끼고 근데 저는 피어싱이나 귀걸이를 하면은 잘 때 절대 안 뺐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칫솔로 이제 치약 묻혀가지고 그 귀걸이나 피어싱은 항상 닦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면봉이나 화장솜에 알코올, 에탄올 묻혀서 소독하면서 항상 끼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귀 아리가 없어졌어요. 피어싱. 진짜 이거는 제 경험담이니까요. 여러분 피어싱 바로 하지 마시고 귀걸이를 하시다가 구멍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간다 싶으면 이 피어싱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 피어싱이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거라기보다 이 봉 길, 이 굵기 보이시죠? 이만큼 벌어진단 말이에요, 구멍이. 그래서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도 여동생도 나중에 지금 여동생도 시집가고 애 낳고 나서부터 귀걸이랑 피어싱을 안 하다 보니까 귓볼을 보이면은 귓볼에 이렇게 흉터같이 약간 찝힌 듯이 이렇게 손톱을 꾹 누른 듯이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를 뚫었던 구멍이 다시 메꿔지면서 살 차는 바람에 이렇게 흉은 아니고 약간 그렇게 무늬가 생겼더라고. 왜 격투가 선수들도 보면은 하도 많이 맞는 데가 귀다 얼굴 귓볼이 주다 보니까 귓볼이 막 안 되게 흉하게 땡그랗게 이게 영광의 상처처럼 이렇게 남아있듯이 귀걸이도 그런 게 상처가 남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랑 유일하게 안 지킨 약속 딱 하나가 그겁니다. 나이 먹으면 피어싱 귀걸이 다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피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안 합니다. 초창기 때 막 그런 거 하고 다니 한쪽 귀 왼쪽만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양쪽 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른쪽까지는 차마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또 기아리랑 하는 거랑 또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땀이 많이 나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해주고 싶은 게 말이 뭐냐면요. 귀걸이나 피어싱 꼭 하십시오. 진짜. 귀걸이든지 피어싱을 하되 제가 아는 지인 즉 편의점 알바이라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분들은요. 한쪽 귀에 액세서리가 그 미용식을 해서 여러 개를 다다다다닥 박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존경에 표하도록 그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시달리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 막 다다다닥 걸고 여기도 다다다닥 하고 여기 심지어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트라고스 여기 부분을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여기 아무리 연골이라고 해도 여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편의점 일하면서 알바 일하는 애들 몇 명 애들 본 애들 중에서 피어싱을 한쪽 귀에만 엄청 많이 박은 애들을 봤고요. 가끔 한두 개씩 쭉쭉 건 애들 봤는데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저도 쌍둥이 애들이다 보니까 가끔씩 저 귀걸이 보기 땡기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큐빅식으로 된 것만 하나 박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도 한번 귀 뚫어보는 거 한번 권장해 봅니다. 특히 20살 젊었을 때 한 번쯤 나이 먹고 못 해보는 거 한 번쯤 해보십시오. 나중에 나이 들면요. 그거 못 해본 거에 대해서 못 부린 거에 대해서 한번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때 한번 해볼 걸 한번 해봤을 걸 하는 후회 아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머리 염색을 못 해본 걸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원래 염색 저도 머리 막 황금색이나 그때 당시 뭐 무난한 진한 갈색은 뭐 하고 싶었는데 왜 못하냐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제가 지금 새치도 지금 엄청 많아요. 편의점 알바 일하고 나서도 또 아버지 건강 악화되고 병간하고 당시에만 해도 흰머리가 생각으로 옆머리나 뒷머리 쪽으로 의외로 또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동생이 제가 편의점 나왔을 당시만 해도 동생이 제 흰머리를 다 뽑아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흰머리를 100개 이상 뽑으면은 무조건 치킨 한 마리씩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흰머리를 뽑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20대 초창기 때 편의점 알바일 당시 돈 좀 막 벌고 그럴 당시에요. 그때 여동생은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한다고 이제 편의점을 그만두고 어린이집 선생님 이제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선생님 되고 이제 하고 그랬었던 때여서 제가 흰머리를 항상 여동생 뽑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동생이 저 머리를 보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오빠 머리 이제 뽑지 말라고. 가뜩이나 오빠도 이제 M자형으로 이제 빠지고 있는 와중인데 머리 있는 거 흰머리도 머리인데 그거 뽑지 말고 차라리 염색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새치 염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흰머리 나는지 아십니까? 고민, 걱정, 스트레스 막 그런 것 때문에 흰머리가 하나둘 더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대 때 지금 못 해봤던 것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귀는 뚫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염색입니다. 염색. 왜 염색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항상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 문을 닫았을 때 저기 밑에 쪽 동네 쪽에서 염색을 해준다고 해서 염색을 하고 오셨는데 세상에 염색을 하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이마가 막 부어오른 거예요. 나중에는 눈까지 해서 같이 내려앉아서 부은 거예요. 머리도 막 가려워서 긁고 계시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염색약 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가끔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진단서 떼가지고 그 미용실 가서 따져가지고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진료비 진찰비 다 받아내시고 치료를 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저부터 저희 어머니도 두 번 다시 미용실 가서 염색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집에서 이제 염색약이 있는 그 빗으로 해서 이제 염색을 검은 머리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때 당시.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머리 염색을 해서 만약 부작용 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또 유전이 또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H.O.T의 문희준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문희준의 그 칼머리라 그러죠. 단발로 된 뒤통수 약간 쳐내고 앞에는 이렇게 삐죽하게 낸 그거 할 당시에 여동생이 진짜 그때 당시 동생이 학생 신분으로서 염색을 한 거예요. 그것도 황금색 머리도 아니에요. 단무지 색깔 아시죠 여러분? 누래가지고 약간 형광색 도는. 그리고 항상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한테 보여줬는데 세상에 제가 그때 뒤집어 준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때 어머니가 빗 잡히시는 게 다 무기였어요. 그때 이제 빗자루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녹색 대비라 그러죠. 그 청소하신 분들 쓰시는 그거 대자로 그 위에 부분 부러뜨 내셔서 그 나무로 때리려고 동생을.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죠. 저희 어머니가 교육관념이 무조건 말 안 듣고 불량해 보면 무조건 구석에 몰아갈까지 엄청 두들겨 패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동 폭행이나 아동 폭력범은 아니신데, 지금으로 보면 진짜 그게 폭행이죠 거의.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맞고 자랐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들이댔죠. 등짝을 맞으면서, 대신 동생한테. 동생 대신 맞으면서, 어머니 우리 이제 다 컸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하고 승질냈더니, 두 번 다시 어머니가 이제 몽둥이를 안 드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점이 뭐냐면은, 여동생도 어머니의 자식이고 저도 어머니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염색을 하시면은 머리에 옷이 오르면서 얼굴이 붓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염색약 한 데서 염색약을 좀 사갖고 와서 다른 회사 걸 썼다가 크게 호되게 어머니 또 고생하신 적 있죠. 막 진물 나오고 머리 막 벗어지면서 막 그런 걸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은 염색했을 때 멀쩡하고 아무런 그런 증세가 없었다는 걸 봐서는,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쪽으로 많이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 염색을 진짜 이거 말하기 뭐지만 진짜 경험은 안 해봤지만, 체험은 안 해봤지만 염색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한 번도 못 해봤어. 해보고 싶은데 못한 거. 그래서 제일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게 색깔이 황금 색깔, 노란 단무지가 아니라 황금 색깔이나, 아니면은 가끔 이제 흰머리인가 회색빛을 완전 탈색해서 하는 머리 나오잖아요. 그게 좀 많이 힘들고 위험하다 그러는데, 또 염색도 너무 자주 해주면은 머리가 자라면서 위에 부분이, 뿌리 부분이 검해지면 또 뿌리 염색도 해야 된다 해서 또 연장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염색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나이 42살 먹고 새치랑 흰머리 난 거 하고 싶어도 검은 머리 염색을 못합니다. 겁이 나고 무서워서.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요. 저도 순간 머리 염색했는데 갑자기 얼굴 퉁퉁 붓고 막 땡땡 불어 터질까봐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만약 염색하라고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였습니다. 20대 때 젊은 초년생 때 할 거 다 하십시오. 그게 약간 불량한 일이건 아니건 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때 아닌 후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나중에 안 한 것을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했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그런 거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 담배도 미리미리 피우고 배우지 마세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핀다 해서 자신도 본인이 따라서 궁중심리로 인해서 하지 마십시오. 담배요? 여러분, 군대 가면 담배 다 배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담배까지 배울 뻔하다 못 배웠었는데,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담배 호기심에 한번 폈다가 저는 겉담배밖에 못 펴봤어요. 근데 침이 너무 많이 생기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배신감에 제가 좀 혼이 났을 때 제가 너무 반성을 많이 해서 담배를 안 피게 된 건데, 지금도 담배 안 배운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해요. 한두 번 정도 중고등학교 호기심 때 한번 펴본 거랑, 그리고 군대 갔을 때 담배를 배울 법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 그냥 꾹꾹 참았죠. 그리고 요즘 뭐 군대에서는 어디서든 뭐 군대 뭐 금연바람 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군대 가면 담배 많이 핍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담배가 필수입니다. 필수. 왠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가서 얘기 또 컨텐츠를 이야기하겠지만,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과 그냥 담배도 안 피우고 쉬는 사람을 딱 보잖아요. 간부가 봤을 때. 그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위주로 일을 더 먼저 시켜버립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그때 동기도 담배 안 피우는 무흡연자였는데 군대 가면서 흡연자가 됐어요. 담배 한 봉 빨고 한참 주저주저 떠다가 또 고참 오면 간부 오면 담배 피는 척하고 있으면요, 실제로 담배 많이 피지도 않아요. 피는 척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중독되니까요. 여러분, 학생 때 시절 18세 때 17세 때 그 이후에 술이며 담배며 뭐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어차피 군대 가면 담배 배우고요, 또 군대 가면은 술도 보게 됩니다. 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술 봤습니다. 술 맛봤습니다. 그 특히 대민지원 나가거나 농사일 도와주고 나면 항상 막걸리 먹고 막 술 배운 게 그때 술 배운 거라서 제가 안주바를 그때부터 많이 세우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술은 부모님이나 아버님한테 배우십시오. 친구들한테 배우지 마세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예. 담배도 배우시더라도 예절 교육 예의를 좀 지키시면은 담배 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간접흡연,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흡연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만을 즐기는 그런 기여식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담배꽁초는 항상 본인 스스로 알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주세요. 항상 남의 집 담배에다 버린다든지 구석진데 구멍에다 이렇게 쑤셔 박아놓든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지저분하고 불결해 보이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니까요. 여러분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제 짤막한 이야기가 좀 어떻게 또 3000% 자꾸 빠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살 때 초년생 딱 사회에 입문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야간에 일하면서 뭘 많이 봤냐면은, 재활 종이 딱 12시 딱 12월 30일 딱 재활 종이 딱 치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담배 사러 오고 제일 먼저 술 사러 옵니다. 저 오늘부터 20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이러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술하고 담배를 사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어차피 좀 더 가면은 더 천천히 더 배우게 되니까요. 굳이 몸에 안 좋은 거, 백해무익한 거 일찌감치 이렇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지 마시고요. 건강 더 그만큼 또 빨리 잃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전혀 그러지 마시고요. 20살 때 꼭 해야 하는 모험으로 첫 번째, 귀를 한번 뚫어 보십시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귀를 뚫더라도 귀 아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독약과 그런 연고 위주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귀 아래 하는 거에서 잘 안 낫는다 싶으면 좀 아프지만은 조금 구멍을 좀 넓히는 셈 치고 피어싱에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까? 두 번째, 염색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두 번 정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 먹고 노랗게 염색하고 빨갛게 염색하고 그러면 아유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같은 나이 들면서 머리에 그 단백질 덩어리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머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 화상을 입으시거나 머리가 숱이 더 많이 날아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M자형 탈모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제가 대머리가 되거나 가운데 머리가 날아가면은 저는 무조건 민머리로 밀 겁니다. 예. 머리 길렀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후회 안 한 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20살이 되기 전에 항상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가 70년대 90년대 80년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게 딱 그거였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다 두발 자유하지 않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떼는 말입니다. 두발 자유화가 없었어요. 무조건 스포츠 머리, 여자는 무조건 단발머리. 남자가 스포츠 머리 안 하면은 뒤에 땜통 되듯이 저금통처럼 일자로 파내거나 가운데 고속도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단발로 길렀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반발심에 또 단발로 길렀었다가 이 환경과 사회의 그 눈초리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투블럭으로 머리를 밀게 돼서 깎고 다니니까 편합디다. 한 번쯤은 남자도 머리 한번 또 길러보시고요. 염색도 해보시고
귀도 뚫어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본인의 몸에 한번 미용 삼아 귀 한번 뚫어 보십시오. 저 나이 27살에 편의점 일했고 27살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일을 했고 로또도 했고 아울러 귀도 뚫고 지금까지 귀 피어싱을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남들 그렇게 심하게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또 많이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생긴 게 뭐냐면요, 드레드입니다. 드레드. 그 레게 머리라 그러죠. 편의점에 40살 초창,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일했던 편의점에서 그 머리 드레드를 하고 온 손님이 있었는데, 와, 너무 멋있는 겁니다. 막상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 머리 못 감는 거에 대한 그런 고통,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렸겠습니까? 근데 자신을 그렇게 개성 있게 꾸미고 산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예인이 아닌데 같이 사진 찍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진까지도 찍은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비춰 보인다는 거는 진짜 되게 멋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한 번쯤 해보십시오. 귀도 뚫어보고 염색도 해보시고 머리에 진짜 시간 되시면 드레드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대신 문신은 제가 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옛날에는 많았고 또 겁이 많이 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문신도 보면 되게 아기자기한 거 있지만 타투 마시고요. 헤나 하십시오. 헤나 하시고요. 헤나도 그 막 귀여운 것들 많잖아요. 뭐 미키마우스든지. 제가 마지막으로 되게 멋있게 봤던 타투가 뭐였냐면은, 실제로 보면은 막 도깨비나 용이나 막 잉어 그런 것만 많이 봤거든요. 막 잉어 막 쉬감고 있는 거나 막 한쪽 팔에 막 그런 거는 주변 사람 눈에 불키니까 그런 거 마시고, 그런 거 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팔에다가 무슨 외래어로 된 글귀가 써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계산 중에. 그랬더니 그분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이 내 어머니라서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글귀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가끔 이제 액세서리 마냥 손등이나 손마디나 손목 쪽에 보면은 막 가끔 뭐 비행기 날아가는 그림이나 이렇게 사람 그 농구 옛날에 그 나이키 그 뼈대 사람 있죠? 그런 거 있거나. 근데 진짜 멋있게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진짜 이 사람은 타투 아닌 개성을 봤던 게 뭐였냐면요, 그 조커였어요. 조커. 팔뚝에 조커가 있었는데 다리 쪽에는 이제 허벅지 쪽에, 저기 종아리 쪽에 하하하 하고 웃는 녹색에, 와, 그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될까 했다가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신체 부정 이거 괜히 유튜브 돌거나 트위터 돌면은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트위터나 그런 카톡 하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근데 왜 찍으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혹시나 타투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본 타투 중에 진짜 개성 있고 제일 멋있는 걸 했더니 그건 찍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좀 보고 그랬죠. 그래서 여동생이나 지인 몇몇한테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시각이 안 좋더라고요, 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염색 한 번쯤 해보십시오. 두 번째, 귀 과감하게 뚫어보시고요. 뚫고 싶으신 분은 더 뚫으셔서 더 자신을 그 아름다움을 뽐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그리고 피어싱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귀 알이 안 날 만큼, 그러니까 살과 그 구멍을 뚫었던 피어싱 그 살과 맞부딪히는 살이 좀 좁아지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신 거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 못했는데, 제가 귀걸이 피어싱 뚫었을 때 썼었던 그 액세서리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썰을 주저주저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이 중구난방으로 나갔네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윤호의 구멍 뚫었던 첫 번째 귀를 뚫을 때 썼었던 귀걸이 세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귀를 뚫게 되면요, 기본 형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귀를 뚫었을 때 썼었던 그냥 큐빅 박힌, 잠깐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는데 큐빅이 박힌 그냥 일반 귀걸이였고요. 이 나머지 여타는 이제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돈 주고 샀던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선물 받았다고 했던 귀걸이 중에서 이 트라이앵글로 된 거 철렁철렁 걸고 다니는 귀걸이 있죠? 이거 여자 손님분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귀걸이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십자가나 뭐 딴 여타 뭐 불교 마크나 뭐 큐빅 이런 거나 이런 그 자유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발 문양이 아니라 그때 제가 귀걸이로 고양이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고양이. 예. 그러니까 그 손님이 되게 예쁘다고, 가끔 이제 형광색 계열의 이제 그때 피어싱을 할 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귀걸이 트라이앵글에서 하나 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예쁘실 것 같다고. 여성분인데, 젊은 여성분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주시더라고요. 차고 있던 걸 줬던 게 아니라 가방에 있는 거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원래 양쪽 두 개가 다 있었대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그걸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됐는데 나를 딱 보더니 한쪽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겠냐 하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다시피 귀걸이를 하게 되면 기아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기하고 생사를 말 그대로 찢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자주 골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아리를 진짜 매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도 바르시고 연고도 발라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아리를 잘 안 하는 방법으로 여동생한테 내피셜을 얘기 들었던 건데, 피어싱을 하면은 구멍이 좀 벌어지면서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피어싱을 미아의 이제 불량 고양인가는 무슨 고양이 무슨 못된 고양인데 된 이런 뭐 못된 피어싱 고양이. 및 귀걸이 액세서리 파는 데서 샀습니다. 피어싱이 일반 귀걸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점점 구멍을 늘려가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시집가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귀걸이나 피어싱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시집갈 때쯤에 아이를 낳고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주고 간 겁니다. 저는 가끔 다른 거는 안 하고요. 이제 이게 큐빅이나 아니면 이렇게 박힐 수 있는 거, 그리고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안 했고요. 여러분, 귀걸이 한번 좀 뚫어 보십시오. 예. 왜냐면은 젊었을 때 보지 또 언제 해봅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하지 마시고요. 한쪽 왼쪽 귀 한번 해서 한번 뚫어 주십시오. 그거 좀 괜찮을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한번 샀었던 건데 거의 써보질 못했죠. 왜냐면 별로 제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못된 고양이군요. 못된 고양이. 예, 여기서 샀었는데 지금은 미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귀 한번 뚫어 보시고 젊었을 때 20대 초년생 때 귀도 한번 뚫어보고 염색도 해보시고 피어싱도 해보십시오.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그거를 이제 아름다움, 미용 삼아 귀를 여러 방을 뚫거나 눈 위를 뚫거나 혀를 뚫거나 입술 밑에 눈썹 옆에 뚫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남성분이시면은 왼쪽 귀 하나 정도는 뚫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 한번 좀 뚫어보는 것도 한 번 안 해본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젊었을 때 못했던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모험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귀걸이 및 피어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모험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남자란 이유만으로 귀걸이 뚫었다고 안 좋은 시각으로 요새 보지 않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일했 당시에 어떤 한 나이 진짜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한쪽 귀에 그게 귀걸이인지 피어싱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세에 드셨는데도 귀걸이를 딱 하고 있는 거 모습을 봐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옛날에 어떤 사극에서 신라에 관한 무슨 사극이었었는데 신라 시대 때 보면 남성들이 귀걸이 할 때 막 이거 철렁철렁 걸렁걸렁하면 그 달고 다니는 귀걸이들을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절대 그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참고로 귀걸이 할 때 무거운 거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덜렁덜렁한 것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귀가 늘어져 가지고 보기 안 좋으니까요. 이왕 하실 거면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피어싱이나 이런 귀걸이. 참고로 저는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닌데 여동생이 주고 간 피어싱 종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데도 이걸 안 썼어요. 거의 여동생이 주고 간 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썼는데 항상 쓰고 나면 여러분보다 항상 에탄올로 소독력 솜으로 해서 항상 세척해서 놓으시고요. 자신이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거 하면 계속 쓰고 계시면요. 치약에 칫솔 묻혀가지고 계속 세척해서 닦아 주십시오. 그리고 귀걸이는 좋은 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굳이 처음부터 14K, 18K 골드, 화이트 골드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은이나 아니면은
그런 재질로 된 걸로 여쭤보고 쓰십시오. 솔직히 귀걸이 피어싱 보면은 귀 알이 안 한다 싶을 때 그런 때는 그런 걸 저렴한 거 쓰시고요. 귀 알이 하거나 아니면 쇠에 예민한 증세가 보이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진짜 순은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유련의 뭐 잡소리 아닌 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막상 제가 이 방송 솔직히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20살 때 꼭 해야 할 모험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막 나가서 삐딱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피어싱 아니면 귀걸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염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뭐다? 술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분한테 배우시고요. 주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담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담배는 어차피 군대 가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피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나 훈련 많이 하면은 뻑뻑뻑 많이 피니까요. 굳이 너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피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너무 일찍 피운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거 건강 더 일찍 더 잃게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요. 될 수 있으면 20살 때 해야 될 경험으로 피어싱 혹은 귀걸이를 한번 해보는 걸 권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윤어의 잡담 아니면 쓸데없는 말 그런 색다른 또 하나의 컨텐츠로서 20살 때 꼭 해야 하는 모험으로 귀뚫어 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귀 한번 뚫어 보십시오. 남성분들 편견 가지 마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귀 뚫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남자라고 해서 귀 뚫고 남자라고 해서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남자라고 해서 뭐 얼굴 화장하고 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진짜 스스로가 꼰대라고 느꼈다는 건 언제였냐고 마지막에 물으신다면은 편의점 알바 일할 때 양손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온 남자 손님을 봤을 때랑 또 하얗게 얼굴이 막 가습기 화장한 것처럼 화장을 하고 온 남성 손님이 왔다 갔을 때 저는 편견과 시각이 많이 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귀를 뚫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살다가 나한테 똑같이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인데 무슨 귀를 뚫어, 아니 저 녀석 머리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런 식으로 시각으로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의 멋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있게 다니면요 어른들의 시각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게 일명 기성세대들의 그런 꼰대 마인드라는 건데 그런 마인드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꾸미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간다는 건 참 대단한 용기 아닌 용기가 되겠죠. 제가 또 마지막에 가서 또 말이 뒤죽박죽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시선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네 집 철수는 공부 잘해서 이런 학원 다녔다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너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교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머니가 주시고 부모님이 주시는 거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 남한테 다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 정도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귀도 뚫어 보시고 머리도 염색하시면서 한번 자신만의 그 특별한 특이한 그런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아웃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싸까지도 바라지 않고요, 자신의 색깔대로 한번 살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진정한 본인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대로 마무리 잘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윤호의 구멍 20살 때 꼭 해야 하는 모험으로 귀걸이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귀 뚫어 한번 보십시오. 귀 뚫어서 귀아래 하시면은 소독약으로 꼭꼭 소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어싱으로 한번 좀 많이 아무렇고 괜찮다 싶으면 구멍 조금 살짝 좀 넓히셔서 피어싱 한번 해보십시오. 피어싱이 귀걸이 못지않게 귀아래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고 그때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진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요. 20살 때 꼭 피어싱 귀걸이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염색도 한번 해보시고 본인만의 색깔, 본인만의 개성으로 한번 앞서 나가 보십시오.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본인 스스로 그거를 즐길 줄만 안되면 진정한 멋스러운 멋쟁이가 되지 않을까요? 남성분들도 귀 한번 뚫어 보십시오. 남성분들도 머리 염색 한번 해보십시오. 빨간색, 파란색, 황금색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저처럼 고등학교 때 이후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머리 길게 장발로 길렀듯이 여러분도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언제 또 그거 해보겠습니까? 나이 들면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머리 많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머리가 너무 단백질 없어서 금방 끊어지거나 흰머리 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거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젊었을 때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귀뚫으러 가십시오. 지금 당장 귀뚫었던 그 귀걸이 대신 피어싱을 하시면서 더 멋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미용실 가셔서 염색하셔서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자유, 자신만의 색깔을 표출해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20대 때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20대 때 진짜 무서울 게 없는 열정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험심 가득한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골방에 척 박혀서 그때 그날을 추억하거나 푸념처럼 썰 풀지 마시고요. 20살 때 집에 콕 박혀서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시지 마시고요. 피어싱이나 귀걸이를 귀뚫으시고 머리도 염색해 보시고 타투 대신 헤나로 물 들이셔서 멋있는 그림 한번 그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요 다시 지금 지나가면서 몇 번 이렇게 사람들 몇 번 보면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 분들 진짜 자신의 색깔을 이렇게 표출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참 진정한 용기를 가지셨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젊은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귀를 뚫어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멋있는 멋있고 아름다운 젊은 20대 때의 삶을 꼭 재밌고 즐겁게 영유하시고 경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